자, 한국사 교과서 99쪽 얘기를 할게요. 98쪽은 안 합니다. 거긴 시험 범위 제외할게요. 99쪽 내용입니다. 흥선대원군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대원군이 막판에 그 서원이라던가 서원철폐 사건이라던가 또 경복궁 중건하면서 민심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고종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대원군이 그 정치를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인 고종이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이렇게 정치를 대신해 주는 거였는데, 이제 왕이 그 정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대원군이 물러나는 게 맞죠. 당시 최익현이라는 양반이 상소를 올렸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섭니다. 물론 대원군이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탁 쳐버린 거죠. 자, 대원군의 실각, 그리고 고종과 그 부인인 명성황후, 민씨거든. 명성황후와 그 일가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때쯤 앞에 우리 제너럴 쇼먼 할 때 나왔던 그 박규수가 통상 개화론을 주장을 해요. 내가 다시 나올 거라고 했었죠. 통상 개화론, 나라 문을 닫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도 개화를 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 하면서 박규수의 통상 개화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하고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1875년에 일본의 배 우뇨호라는 배가 강화도에 접근을 합니다. 강화도에 접근을 해서 그쪽에 막 해안을 침략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물러나라,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하면서 이제 포격을 했겠죠. 그렇게 되자 우뇨호가 조선 수비대와 그 강화도의 그 진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영종도에 상륙까지 해가지고 약탈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운효 사건이라고 해요. 자, 운효 사건을 이게 구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1876년 조선에게 나라의 문을 열어라 하고 반강제적인 협박을 해옵니다. 운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조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고민에 빠졌죠. 옛날 대원군 같으면은 나라의 문을 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싸웠겠지 아마 그 병인양요나 신미양요에서처럼. 하지만 지금은 세력은 바뀌었죠. 이제 고종과 민씨 세력이고, 또 박규수의 통상 개화론 같은 게 대두되면서 이들은 개화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조선은 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 뭐 불평등 조약인 거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좀 알아둬야 될 게 어쨌든 무조건 일본의 의사만 반영돼서 맺은 조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개화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걸 느끼고 있으면서 이걸 같이 마침 때가 맞아떨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거죠. 자, 다른 말로는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제 1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 그동안 청나라가 조선에 항상 간섭을 하고 속국처럼 이렇게 대했는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 써주진 않았겠지. 다음에 부산하고 두 개의 항구를 이제 개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산과 인천이 개항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그 근대적 조약인 동시에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과, 그리고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법정이 아니라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영사 재판권이 일본에게 주어집니다. 영사 재판권은 완전 불평등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죄를 져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가지고
최초의 근대 조약인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있고 나서 그 부속 조약이 또 체결돼요. 부속 조약으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거류지가 설정되었고 개항장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거류지가 설정되고 개항장 내에서 저 얘기했던 부산, 인천, 원산 저 개항장 세 곳에서 일본 화폐 사용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조일 무역 규칙. 여기서 일본하고 무역을 할 때는 무관세, 관세를 안 내. 그리고 양국의 유출 이게 허용되었다. 자,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었던 조약이에요. 그 이후 조선은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요. 이거는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그 배경이 뭐냐? 조선 책략이 유포됩니다. 조약이에요. 조선 책략은 그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란 사람이 가져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까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과 연계를 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니까 고종은 이걸 보고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청나라 일본은 지금 안 그래도 뭐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교류를 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조선 책략의 유포. 두 번째, 청나라가 중간에서 알선을 해줍니다. 청나라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일본이 조선을 먹을지 모르니까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차라리 조선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를 하면 러시아와 일본, 미국까지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 자기네가 자연스럽게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지. 오랫동안 청나라가 우위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으로 맺어진 조약, 조미 수호통상 조약입니다. 중요 내용을 보면 거중조정. 조선이든 미국이든 이제 다른 나라랑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 때 중간에서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미국이 중재를 해주고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만약에 일본하고 문제 생기면 조선이 조정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야. 되게 좋은 내용 같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이 진짜 실제로 한일 합방 다가올 때 그 일사늑약 이후에 이 거중 조정에 따라서 미국 보고 도와달라 그래요. 일본이 우리 침략해 온다 도와달라. 근데 미국이 뭐 도와주진 않죠. 실제로는 그때쯤 되면 이미 조선은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를 인정받습니다. 조선이 관세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옛날에 일본하고 맺을 때는 무관세였잖아. 조일무역규칙에서. 근데 관세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사재판권 그리고 최혜국 대우 미국을 최고 혜택을 주는 거야. 미국에게. 만약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미국하고 맺은 다음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미국은 무조건 최고 유리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조선이 미국에게 쉽게
뭐 매달 뭐 100만 원어치의 뭘 주기로 했어. 근데 그 이후 영국하고 또 조약을 맺는데 영국한테는 200만 원어치를 뭘 준다. 그럼 이게 최혜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동으로 이게 갱신이 되는 겁니다. 거의 사기 조항이죠. 이 정도면은. 최혜국 대우를 규정을 했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밑줄 좀 긋게요.